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벡터 전위의 다중극 전개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벡터 전위의 다중극 전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자기홀극이 제로가 되는 형태를 보았고 그 다음에 쌍극자가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쌍극자에서 발생되어지는 벡터 전위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설명했었고요. 이 쌍극자에서 표현된 벡터 전위는 역시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물리량에 의해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를 했었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쌍극자에서 발생되어지는 벡터 전위를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컬을 취해줌으로써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자체를 좀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극자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우린 벡터 전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하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 전위, 쌤이 벡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벡터 전위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요. 자, 관찰자, 관측점에 있는 형태의 벡터 전위를 봤을 때 우리는 쌍극자에서 표현되는 걸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쌍극자에서 표현되니까 이 다이폴 D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A에다가 자, 이렇게 D라고 쓰고요. 우리가 이 쌍극자에서 만들어진 벡터 전위라고 하는 것을 봤었는데, 자, 이게 우리는 4파이분의 뭐였습니까? 뮤 제로라고 했고요. 그리고 R 제곱분의 M에다가 크로스 R이라고 하는 녀석에 우리는 이렇게 단위 벡터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4파이분의 뭡니까? 뮤 제로에다가 R 제곱분의 M에다가 사인에다가 세타라고 하는 걸 쓰고 방향은 파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렇게 주어진 형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었는데요.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형태의 요 공식을 갖고 많이 판단하는데 회전 방향에 대해서 요게 나왔기 때문에 구면 좌표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자, 자기장을 한번 찾아보았죠. 자기장은 컬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벡터 전위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를 집어넣어서 한 결과가 컬에다가 A가 4파이분의 뮤 제로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R 제곱에다가 M에다가 크로스 R에다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여기 주어진 녀석이 4파이분의 뮤 제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상수로 바깥으로 뺀다고 했을 때 컬이 되겠고, 안쪽을 우리가 해석했을 때요, M이라고 하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다 크로스에다가, 자, 요거를 단위 벡터를 일반 벡터, 변이 벡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 세제곱에다 어떻게 된다고요? R이라고 하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녀석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좀 했었습니다. 자, 여기를 설명할 때 쌤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벡터 해석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전자기학 일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고, 외우기 쉽다 했습니다. 마치 벡터 3중적에서 나오는 백캡 법칙하고 비슷하게 거꾸로 이렇게 캡백, 발음도 캡백이라고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콜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드는 식을 따질 때 우리가 컬에다가 A 크로스 B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자, 요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둘 다 벡터입니다. 벡터 전이 아니고요. 그냥 벡터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캡백이라고 그랬죠. 순서대로 캡입니다. B라고 쓰고 뭐라고 이 캡이라고 하는 순서 A, B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에다가 캡백이 됩니다. 백이 된단 말은 순서대로 자, 여기 B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더하기에다 뭐라 했으면 요거 거꾸로 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에다 요거 거꾸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외우기 쉬운 내용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앞부분에다가 요렇게 써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앞부분에다가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다가 써서 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반드시 외워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리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위에 식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 여기다가 이제 바로 비견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그랬죠? A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바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 될 것이고, B 자리 들어가는 것이
바로 R 3승분의 벡터 R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할 때 쌤 얘기했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하고 내적이 마치 교함을 성립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건 미분연산자이기 때문에 미분연산자 뒤에 오는 녀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얘는 얘하고 관계인데 내가 뭐라 그랬죠? 그레디언트에다 들어가는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 자체는 바로 R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A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져 있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습니까? 뭐에 대한 함수라고 그랬죠? 여기는 바로 원천, 그러니까 바로 R'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 자체가 R'에 관련된 녀석인데 이쪽에 들어간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R에 의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미분하게 되면 당연히 변수 자체 독립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가 된다 했죠. 자, 머릿속으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제로가 되는 형태라서 볼 필요 없다 그랬고 요 식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되죠.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A라고 하는 형태에 죽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A가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식은 결론은 요거 하나 남아있고 요거 하나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먼저 요거부터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쳤을 때 좀 복잡한 식이었습니다. 자, 마이너스에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에다가 조자리 들어가는 것이 A가 뭐가 됩니까?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간 게 여기다 델을 쓰고요.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B라고 하는 것이 R 벡터 R 3승이 되겠죠. 자, 요 부분 계산이 조금 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나오는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이제 우선적으로 M 벡터라고 하는 것의 각자의 성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X방향, Y방향, Z방향이라고 써주고 R이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는 당연히 뭐라고 쓰자? X에다 Y에다가 Z라고 쓰자 이 말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에다가 여기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여기다가 요게 붙었으니까 라운드에 라운드 X 요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플러스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붙었어요. 마이너스에 MY에다가 라운드에 라운드 Y가 되겠고 마이너스에다 MZ에다가 라운드에 라운드 Z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크기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크기의 세제곱이죠. 2분의 3승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녀석이 어떻게 되죠? 숫자만 쓴다 그러면 루트에 크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뭐가 돼? 3승이 되겠고 자, 이거 1에다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끝에가 R이라고 하는 벡터는 XYZ니까요. 이렇게 XYZ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매우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뭐만 기억을 해보냐면 똑같은 것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위에 있는 XYZ 똑같은 대칭성에 XYZ 문자만 달라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거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만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를 가지고 이제 각자에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MX라고 하는 녀석에 라운드 X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니까 밑에가 2분의 3승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2분의 3승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몫에 대한 미분에 제곱해야 되죠. 그럼 얼마? 요게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요게 위에 X잖아. X. 그러니까 X가 돼 있단 말이야. 요게 루트에 얼마입니까? 요 루트라고 쓰지 말고 그냥 바로 간단하게 모양을 써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얼마 됩니까? 자, 2분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들어가는 게 미분하고 그대로 둔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입니까? 2분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에다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X로 미분합니다.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고 밖에 거 미분하면 2분의 3 나오고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얼마입니까? 2분의 1승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를 일단 여기 나온 녀석을 이렇게 약분을 한번 시켜보고 나면 바로
마이너스 mx에다가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바로 3승을 2분의 1서 나누면 2분의 5승 될 것이고 그쵸? 맞습니까? 자 여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녀석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여기가 지금 현재 2분의 1승 빠졌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다가 1승 되겠죠. 마이너스에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3x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만들어진 식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상황을 이제 하나를 아이디어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온 녀석하고 얘를 딱 비교를 하면 얘를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요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봐놓고요. 얘를 뭐를 봤냐면 여기 있는 녀석에 대해서 요 녀석을 x로 미분한 형태를 봤습니다. 이제 y로 미분한 형태를 한번 가보겠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에다 얼마냐면 my를 써주고요. 이제 이걸 y로 미분합니다. 그럼 얘를 y로 미분하면 여기 있는 녀석은 상수 취급되니까 마이너스 붙는 거 알죠?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요. 밑에 거를 제곱하는 건 똑같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니까 세제곱은 동일할 것이고 x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안에 걸 미분해야 되죠. y로 미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y가 나오나요? 안에 거 y로 미분하고 자 밖에 거 미분하면 2분의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더하기 z제곱에 얼마 되면 1 빼니까 2분의 1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안에 거 요거는 이제 x가 상수 빼고 마이너스 붙고 밑에 것을 미분해서 들어올리고 나서 요거 어떻게 되면 미분하는 거 맞죠? 밑에 미분하면 안에 거 미분하면 2y 밖에 거 미분하면 2분의 3 나오고 1 빼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서로 곱해져서 뭐가 만들어지죠? my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더하기 z제곱이 될 것이고 2분의 1승이니까요. 요거 약분하면 얼마? 역시 2분의 5승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게 얼마 됩니까? 이게 3xy가 되나요? 그렇죠? 3xy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를 일단 보고 나서요. 자 여기 있는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단 마이너스 mz 보겠습니다. mz가 되고 역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자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같은 식 아니겠어? 그쵸? 3승에다가 x 그대로 두고 밑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z를 미분하는 거니까 얼마? 2z 동일하게 이 자리 나올 것이고 2분의 3에다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x가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자 mz에다가 자 복잡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식에다 우리 뭐를 쓸 수 있느냐? 요걸 날라가면 역시 아래쪽에다가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x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에 z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자 2분의 5승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3xz가 돼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식이 어디가 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에서 단지 x성분에 관련된 녀석만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것이 x성분에 딱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y성분은 여기 있는 녀석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자리가 이제 x가 아니고 만약에 y가 나온다라고 쳐버리면 그러면 요 자리에서 뭐는 동일하게 나올까? 첫 번째 극한 뭐가 나올까요? 여기다 그냥 바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mx인데 요런 모양 따라가지 않을까? 마이너스 mx가 될 것이고 이걸 x로 미분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가 될 것이고 y가 있고 x로 미분하니까 얼마 돼요? 3xy 되겠죠? 모양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에다 붙여서 뭐가 만들어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다 그냥 빨리 한번 가봅시다. 얼마? 요게 2분의 5승 되고 y가 있는 상태에서 x로 미분해서 x가 올랐으니까 얼마 돼? 3xy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제 x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m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곱하기 얼마입니까? 역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더하기 z제곱에 얼마? 2분의 5승 만들어질 것이고 3xy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질 거야. 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만약에 두 번째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요 녀석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바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라서 뭐 나오냐면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y로 미분한 형태가 되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my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밑에 요렇게 될 게 뻔하란 말이죠. 요 자리만 뭐가 올까? 마이너스 3y 제곱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y 제곱이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제 보면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z제곱에다가 얼마? 2분의 5승은 그대로 갈 것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그냥 올라오고 마이너스 3y 제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 z도 마찬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z가 나온다면 얘랑 똑같이 만약에 mz가 붙고 그죠? 뭐라 붙을까? mz가 붙고 밑에는 동일하게 나와서 x제곱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자 2분의 5제곱이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녀석이 여기가 이제 z가 나와 있는 z로 미분한다 그러면 y가 있는 상태에 z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돼? 3yz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y가 있는 상태에 z를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보면 x가 있는 상태에서 y로 미분해서 y 붙었고 자 x가 있는 상태에 z로 미분해 z가 붙었죠. 자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x로 미분한 상태에서 y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x가 붙은 거고 자 이제 뭐죠? z가 된 상태에서 y가 있는 상태에 z로 미분하면 z가 붙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아하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각자를 보면 재밌게도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가만히 봤을 때는 전부 다 얘하고가 다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도 어떻게 돼? 이게 다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얘 더하고 더한 거에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콤마에다 뭘 써야 됩니까? y 들어가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다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쭉 나올 때 x 성분만 한번 본다 그러면 특이하게도 여기를 이제 분수로 잘라볼게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mx라고 하는 녀석이 괄호 쳐보면 이렇게 분리하면 이게 r의 5승이죠. 이 안에 루트가 붙은 게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크기의 5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r 제곱이죠. 그럼 밑에가 뭐가 남습니까? r 3승분의 1 이렇게 남나? 그쵸? 여기 보면 r 3승분의 1이 남죠. 왜냐면 요거랑 약분시켜 버리고 나면 이게 지금 이제 나오잖아. 이게 r 제곱이고 이거 r에 얼마 됩니까? 이게 5승이 되니까 r 3승분의 1 되죠. 마이너스에다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mx에다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 이번에는 r 얼마 되죠? 5제곱분의 바로 3x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자세히 보세요. 요 모양을 보면 첫 번째 얘가 들어가 있고 그죠? 두 번째 다시 얘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똑같은데 요게 z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r 3승분의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한다. 헷갈리지 말고 잘 보세요. 뭐를 얘기할 거냐? 그렇다면 이 모양이 다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mx 그죠? r 3승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my라고 하는 녀석의 r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각자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에다 얼마 됩니까? m 벡터에다가 r 3승분의 1. 요거 됐어요. 자, 요렇게 쓰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mx, my, mz에 대한 식에 해당하는 요런 것들이 r3승으로 쭉쭉 나오겠죠. 여기가 각자 성분들이 되는 겁니다. x 성분에는 x 성분 얘가 들어가 있고 y 성분에는 얘가 들어가 있고 일단 z 성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z로 들어간 게 들어가 있겠지만 얘는 똑같지 않겠어요? 아 이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이제 각자 xy 성분에 뭐 되죠? 이제는 끝에 나와 있는 R5승분에 대한 형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거 보세요. 이거 이해되는가 모르겠네. 여기까지는 관계없는데 하나만 볼게요. R5승이라고 하는 녀석 왜 요렇게 썼죠? 그럼 얘가 요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 3배에다가 마이너스 빼놓겠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고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mx에다가 x제곱이죠. 그럼 얼마? x에다가 x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x가 공통이잖아.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잖아. mx에다가 3x제곱이니까 xx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이 말을 쓰냐 하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녀석의 성분을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 자체가 요걸 보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 앞에 보면 3 있고 그 다음에 mx 대신에 my가 있죠.
자, 그리고 x가 있고 있는 자리에 뭐 만약에 x를 뒤로 빼버리면 뭐가 나와? y가 붙으면서 뭐가 답니까? 뒤에 x가 붙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x가 계속 붙어 있고 요 자리는 y, 요게 3mi죠. 어라? 그 다음에 나중에 뭐 z로 가면은 뭐가 붙을까? 여기 나온 녀석에 요 녀석의 요 다음 뭘까요? 여기를 보면 mz 똑같죠? 3 똑같죠? 그 다음에 x를 바깥으로 보면 3z가 들어가고 x가 돼요. 자, 요거 이제 느낌 오느냐? 이게 느낌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렇게 적힌 녀석 자체를 R5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바깥으로 빼고 나면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어요? 앞에 3은 그대로 있고 3은 그대로 있고요. 자, 뭐를 볼 거냐면 이 앞에가 mx, my, mz가 되죠. 그리고 mx, my, mz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x, y 뭡니까? z가 돼요. 이해되겠죠? 아, 그러면 요 자리 뭐가 와야 돼? 아, mx, my니까 m 뭐가 돼? 벡터라고 쓰면 되겠고 이 도트에다 뭘 쓰면 돼요? 아, 요거 이해되겠나 이거? 자, 요렇게 쓰면은 3 빠지고 m이라고 하는 벡터 mx, my, mz에다가 r이 x, y, z잖아요. 걔네끼리 내적하면 딱딱 만들어지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야? x 성분에 관련된 녀석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y 성분은 동일하게 뭐가 될까? 요거 y 빼면 x 하나 나오겠죠. mx 성분이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y를 빼면 z 성분이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y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 이렇게 빼면은 y 곱하기 y잖아요. 아, 그러면 이 뒤에 다시 y가 붙은 놈으로 빼서 만들어진 게 두 번째 성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끝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요렇게 쓴 다음에 끝에 뭐? 요거 이해되나 요거? 아, 요거 이해돼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내적을 하면은 요게 다 나오고 끝에가 x가 남고 두 번째는 y를 뺄 수 있고 세 번째는 z를 빼서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x, y, z 뭐죠? R 벡터가 되더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x, y, z 있고 여기 x, y, z 있고 여기에다 mx, my, mz 있는 걸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있는 것과 얘를 더하면 x 성분에 있는 것은 얘하고 더하고 y 성분도 여기 있는 거 y 성분도 하고 z 성분도 여기 있는 z 성분 더하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뭐가 돼? 벡터장, 자기장 B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관측점에 있는 녀석의 변이니까 좌표계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여기가 지금 R5승분의 1인데 R3승이잖아요. 요거를 묶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R3승분의 1을 이렇게 한번 묶어내보도록 할게요. R3승분의 1을 묶어내게 되면 여기 R5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R3승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세제곱으로 바뀌는 순간에 뭐가 되죠? R제곱이 들어가서 여기에 R 들어가 여기에 R 들어갈 수 있겠나?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죠? R에 뭐 단위 벡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거는 지금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왜 얘기 안 했겠어요? 계산하나 마나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일단 요 윗부분만 지우고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왜 계산하냐 마냐라고 하면 자, 볼까요? 당연하게 0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요게 요거 A가 되는 건 M 벡터가 되는데 자, 이게 앞에 M 벡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다이버전스 B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이버전스 B잖아요. 그러면 라운드에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에다 라운드 Y 그 다음 라운드에다 라운드 Z가 되겠고 그리고 도트에다가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게 B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결국엔 뭐가 만들어지죠?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얼마입니까? 2분의 그죠? 요게 주어진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된다고요? 2분의 3승이잖아요. 자, 그리고 위에 나오는 녀석이 이제 B가 R이니까 X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우 귀찮아. 자, 그래서 여기
식도 똑같이 루트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2분의 1승이 얼마 됩니까? 3승이 돼야 되는 것이죠. 2분의 3승 되겠고요. 자, 이게 결론은 2분의 3승 되겠고, 자, 그리고 위에 나오는 녀석이 분의 1에 xyz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앞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먼저 요렇게 된 걸 먼저 얘를 딱 가지고 계산할 때 x라고 된 걸 x로 미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를 x로 미분해요. 더하기. 그다음 y를 다시 y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z를 다시 z로 미분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겨본 게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걸 놔두고요. m이라고 하는 걸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놔둔 상태에서 여기 나온 녀석을 미리 계산을 한번 다 더해보면 요 자리가 뭐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이게 요게 나온 게 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y제곱 더하기 z제곱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건 똑같이 얼마?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마이너스 2y제곱 되겠고 더하기 z제곱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고 더하기 마이너스 2z제곱이 있을 것이니까 분모가 뭐가 있던 간에 얘네 위에 거를 다 더해버리잖아. 이게 다이버전스가 더할 거 아니에요. 더해보면 여기가 x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2x제곱 y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돼요? 마이너스 2y제곱 죽죠. 다 깡그리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 벡터 뒤에다가 뭐를 한다? 0을 곱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0으로 깡그리 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녀석 결론은 뭐가 된다? 이 녀석밖에 없다. 왜?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이니까 얘 하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나온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어 했겠지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정립화되어 있는 저기장을 쌍극자에서 표현되어지는 자기장을 이제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매우 복잡한 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쭉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B는 컬 A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쌍극자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기장을 풀어본 결과 바로 얘와 같은 형태가 나오죠. R 3승분의 1 빼야 되는데 앞에 뭐 4파이 뮤 제로, 4파이분의 뮤 제로가 있었으니까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에다가 이제 계산해야 되죠. 뭐를 합니까? R 3승분의 1을 빼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R 3승분의 1 되겠고, 자, 괄호 열고요. 괄호 열고 R 3승분의 1이 빠지면 요 자리 3배 얼마? M 벡터에다가 도트에다가 R에 단위 벡터에 단위 벡터 방향.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에다 얼마입니까? M인가요? M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M 맞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쌍극자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자기장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식이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긴 합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중요한 식이긴 합니다라고 한 것이냐면, 자, 굉장히 이제 내용 자체가 좋고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풀면 쉽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용이. 그렇죠? 별거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는데, 원래 이제 구면 같은 데서 많이 쓰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앞에서 나와 있던 뭐 A에다가 벡터 전이라고 하는 식 자체 기억납니까? 이거 4파이분의 얼마? 뮤 제로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R 제곱분의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다가 M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쓰고 여기다가 파이 방향 이렇게 해서 구면 좌표계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볼 거냐면 이런 식도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제로 시험 문제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쪽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많이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온 상태에서 우린 뭘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B라고 하는 걸 또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B를 찾은 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뭐죠? M 크로스 형태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거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식과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B를 같이 외워주면 좋겠어요.
여기다 우리가 일단 외워야 되는데 벌써 이거는 바로 뭐죠?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뭐에 해당하는 구면 좌표계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컬 A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 이걸 구하려면 구면 좌표계 컬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벡터 해석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선생님이 이 좌표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고 많이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 부호 자체를.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M 벡터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이게 이제 Z축이 되겠지만 이쪽으로 뭐가 돼요? M 벡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바닥에 평평하다고 보면 XY 평면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임의에 뭐라고 볼까요? 여기서 X, Y라고 볼까요? X. 그 다음에 Y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임의에 여기 위에 떠 있는 관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측점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 그어 놓는다고 친다면 이죠? R이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요 각을 우리 뭐라고 하고요? 세타라고 봅니까? 그쵸? 원래 실제 수학적으로는 저게 파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걸 할까요? 자,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이렇게 주어진 요 각도를 딱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회전각 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 녀석을 가지고 바로 컬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컬 A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때 요 길이가 R이잖아. 요거 크기가 R이니까 뭐냐면 요게 원래는 로 사인 파이라고 하는 형태처럼 뭐 만들어서 R 뭐냐면 사인 세타 로 제곱 사인 파이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 제곱인데 이게 R이니까 R 제곱 사인 파이 천칭각 세타 이렇게 쓰고요. 분의 1 여기 이제 기준이 되겠고 자, 이거는 알아두고 있어야 되죠. 자, 외적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정도만 알면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론만 암기하면 되는 거지만 미쳤냐 이걸 다 계산해 보게. 근데 뭐 시험에 나올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R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좌표계. 그 다음에 세타죠. 세타 이게 파이 천칭각 세타인데 이 세타라고 하는 거 앞에 뭐가 붙는다? R이 붙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R 사인 세타가 붙고 뭐가 됩니까? 바로 파이가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요게 붙는다라고 하는 좌표계는 선생님 그림 그려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 됩니다. 자, 라운드에다 라운드 R,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얼마,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파이 이렇게 되죠. 요 자리 나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게 똑같이 가는 거죠. A의 뭐? R 성분. 요거는 R 곱하고 A의 뭡니까? 세타 성분. 벡터에, 그쵸?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의 A의 파이 성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구면 좌표계에서의 컬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건 이게 A가 얼마? 4파이 뮤 제로라고 하는 것에 M이라고 하는 요까지는 일종의 상수의 형태가 되니까 벡터장 A를 우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4파이분의 뮤 제로에다가 M은 그대로 두고요. 요 뒤에 나오는 요 녀석에 대한 부분만 해석하는데 요게 뭐? 바로 파이 성분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 자리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컬에는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분의 1 되고요. 자, 여기다가 자, R 벡터에다가 R 세타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파이 그쵸?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냥 R에 관한 연산자 세타 그리고 뭐죠? 파이에 관한 거. 자,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쓰는 것이 AR 성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0, 파이도 세타 성분도 없고요. 파이 성분에 관한 것만 있어요. 근데 이게 R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니까 R분의 뭐가 됩니까? R분의 R 제곱분의 사인 세타인데 이게 R 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R분의 얼마 돼요? 사인 제곱 세타인가? 이렇게 되죠. 맞나요? 성분이 이렇게 돼요. 더 이상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틀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요 라인에서 이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행렬식 구하는 법 여러분 알 테니까 자, 여기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요런 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세루스 그쵸? 이렇게 해서 나오네 그쵸? 이렇게
얘가 들어가면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은 잠시다가 탱겨놓고 여기만 일단 먼저 계산합시다. 여기를 이제 보면 r에다가 얼마 돼요?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에다가 r분의 얼마입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나? 그렇죠? 그러면 요것만 일단 먼저 계산하면 세타로 미분하는 거니까요. r분의 얼마 돼요? 이게 안에 거 미분하면 나온 게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얼마? 2세타가 되겠네. 됐죠? r분의 사인 2세타 맞나요? 세타로 미분했으니까 그리고 r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됐죠? 그렇죠? 예. 야, 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개, 1개 주고 이것들 다 필요 없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봐야 되는데 이쪽도 세루스 방법 알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죠? 이렇게 하면 0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개, 1개 자 2개, 1개 살아남고 1개, 2개 죽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계산되어진 거 하나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에다 뭐가 붙죠? r에다가 세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라운드에 라운드 r에 r분의 얼마?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r에다가 세타에 이제 r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얼마? 사인 제곱 세타인가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끝. 그러면 이게 r이 있으니까 얼마 돼? r분의 저거 왜 하나 그러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자 이렇게 되면 r분의 얼마 돼요? 사인 제곱 세타에 얼마 돼?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얘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 식에서 두 개가 더해진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갖다 쓰려면 최종적으로 바로 구면 좌표계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면 실제로 구면 좌표가 어려울 것 같지만 시험에는 구면 좌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식을 외워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다? 이 식에서 바로 컬 A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A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요걸 뺐으니까 4파이 제로 4파이분의 뮤 제로 M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 써볼까? 4파이분의 얼마? 뮤 제로 M이라고 써주고 이제 괄호 열고 들어가죠. 여기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R 제곱에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괄호 열고 뭐라고 쓸 수 있다? 제일 앞에 나오는 R분의 얼마? 사인 2세타에 R이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에 얼마 되죠? R분의 사인 얼마입니까? 제곱 세타인가요? 그리고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 성분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고로 B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지네요. 4파이분의 자 뮤 제로 M이라고 하고 R 빠져나오면 R 3승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R 3승분의 1을 하고요. 자 쌍극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이런 형태를 구면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괄호 열고 들어가서 사인 2세타가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약분하니까 얼마 돼? 2코사인 세타가 만들어지고 자 요렇게 되죠. 그리고 사인 세타 약분 하나 되니까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가 하나 만들어지고 세타에 바로 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식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바로 외워야 될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쌍극자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자기장을 무슨 좌표계?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자 실제 이렇게 해서 장황하게 굉장히 긴 시간 설명했던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구면 좌표계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외워두면 매우 좋아요. 자 이것도 외워두고 실제로 우리가 구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임의의 점 그러면 이제 그걸 구형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쌍극자에서 표현되어지는 벡터전이고 이 쌍극자의 벡터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자기장의 형태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Z축 선상이 있다 그러면 Z축 선상이 있으면 세타 이꼴 뭐가 됩니까? Z축 선상이 있으면 이게 점이 R이 세타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죽어버리고 제로가 되면 이 2가 되니까 여기 2파이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머릿속으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장황하게 길지만 이게 굉장히 어른과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걸 믿는다고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암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처럼 이게 쭉 전개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기억하고요. 머릿속으로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